자, 43쪽. 자, 1번을 보니까 그림은 물체의 속력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등소원 운동, 일정 속력으로,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있게 중력이 작용하지는 않아야 돼요. 그죠? 나는 우주 공간에서 중력을 받지 않으면서 일정 속력으로 가는 운동, 다른 마찰이 있는 면에서 일정 속력으로 가는 운동. 이런 경우를 물체가 받는 힘의 차원에서 차이점을 설명해 보시오라고 하는 건데, 등소원 운동은 물체가 힘을 받지 않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죠? 항상 이 구심력이라는 것을 봤죠. 구심력, 중심을 향하는 힘. 중심을 향하는 힘이 있어야지만 이 물체는 등속력으로 원운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구심력, 원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구심력이 필요하고, 뭐 구심력의 크기는 R분의 mv제곱.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 원의 반지름. 이건 바로 속력이죠. 질량. 근데 우주 공간에서 여기도 역시 중력을 받지 않는 공간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우주 공간에서 일정 속력으로 하고 있다. 일정 속력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힘을 받지 않는 케이스예요. 힘을 전혀 받지 않는 거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죠? 뉴턴의 운동체 1법칙, 관성, 물체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예,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자, 다음은 마찰이 있는 면에서 일정 속력으로 가고 있다. 이것도 역시 일정 속력이니까 힘의 평형이 일어난 상태고, 근데 이때는 마찰이 있겠지. 거기 마찰이 있는 거고, 이 마찰력만큼 어떤 사람이 끌어준다거나 매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힘은 크게 같고, 그래서 알짜 힘은 0이 되긴 하지만, 이런 두 힘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다. 나와 다는 사실은 합력이 0이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랑 같은 거죠. 그렇지만 가는 중심을 향하는 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요거 보니까 원래 길이가 20cm인 용수철에 2kg의 줄을 매달면 10cm 들어간다. 1kg을 매달면 5cm 들어가겠죠. 그죠? 자, 1kg 매달면 5cm가 들어간다. 1kg에 1kg당 5cm 들어간다. 용수철에 5kg의 줄을 매달았어요. 그죠? 그럼 5kg 줄을 매달았으면 물속에 줄을 매달아서 저울 속에 물속에 담갔다 했는데 담가지 않았으면 당연히 25cm 들어갔겠지. 담갔더니 저울의 눈금이 2kgF 증가했다. 자, 요것이 중요합니다. 요것이. 저울의 눈금이 증가를 했어요. 정말 증가하나요? 자, 이렇게 수조에 물그릇에 이런 식으로 추를 집어넣으면 저울의 눈금이 증가하나요? 추를 집어넣기 전과 후 저울의 눈금의 변화가 있나요? 뭐 당연히 있다는 거죠. 당연히 집어넣으면 저울의 눈금이 2kgF 증가한다는 거죠. 증가했다는 거죠. 현재는 이 문제에서는 증가했는데, 자, 물음에 답하시오야. 용수는 몇 cm 늘어나는가? 용수는 몇 cm 늘어날까요? 자, 2kgF가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2kgF 증가했다는 얘기는 저울이 2kgF의 힘을 더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저울이 2kgF 힘을 더 받았다는 얘기. 그러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물의 무게보다도 2kgF가 증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2kgF가 왜 증가했을까? 우리가 그 작용 반작용에서 배웠듯이 물이 물체를 밀어내는 힘, 뜨게 하는 힘이 부력이에요. 뜨게 하는 힘이 부력인데 물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지.
그러면 반드시 작용 반작용이 있어야 되니까 물체도 물에 똑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한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 그래서 여기 저울의 눈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임의 크기와 요임의 크기는 같지만 이거 요 힘은 부력으로서 추가받는 힘이고 요 힘은 물이 받는 힘이 되는 거죠. 물이. 요 힘은 물이 받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의 눈금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2kgF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요 힘도 2kgF 이게 2kgF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2kg 중이라는 뜻이죠. 그죠? 2kg 중 증가했으니까 부력도 2kg 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중력에서 9.8이라 그랬으니까 뭐 19.6N이죠. 2kg 곱하기 9.8, 2 곱하기 9.8 하니까 19.6N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부력이 19.6N이 먼저 나왔네요. 그죠? 먼저 나왔고, 그럼 용수철은 몇 cm 늘어나느냐? 5kg을 매달았는데, 5kg 중에, 5kg 중에 무게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2kg 중에 부력이 작용했으므로 사실은 3kg의 물체를 매단 거랑 같죠. 그래서 2kg의 추를 매달면 1kg당 5cm 늘어나는 거니까 3kg 매달았으니까 15cm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15cm. 15cm. 물질받는 부력 여기 있죠. 부력 19.6N. 그 다음 3번. 용설의 부피를 무시할 때, 용설 요 자체 부피를 무시한다는 얘기지. 이런 경우 추의 부피는 얼마가 될까? 논리적으로 서술하죠. 논리적으로 한번 구해봐라 그런 뜻이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추가 물속에 들어가서 추의 부피만한 물을 밀어내게 되겠지. 추의 부피만한 물을 밀어내는데 그 물의 부피, 그 물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추가 이렇게 생겼다면, 추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면, 요만한 부피의 물의 무게, 이거의 물의 무게, 이 부피를 V라고 한다면, 이만한 물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19.6N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걸 부피를 V라고 했을 때 물의 무게니까. 자, 부피가 V일 때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질량은 밀도하고 부피를 곱해주면 질량이 될 거야. 그죠? 근데 물의 밀도는 얼마일까요? 물의 밀도. 물의 밀도. 물의 밀도. 로. 물의 밀도는 얼마 될까요? 보통 물의 밀도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1g. 그래서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그죠? 자, 여기도 나와요. 그죠? 여기도 보면 물의 밀도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인데, 여기 보니까 1000kg per 세제곱미터. 이걸 알아야 돼, 이걸. 1000kg per 세제곱미터. 왜 그럴까요? 1g은 1000분의 1kg이잖아요. 그죠? 10의 마이너스 3승kg이에요. 퍼. 근데 1세제곱센티미터는 몇 세제곱미터나 이거야? 킬로그램 미터 단위로 통일시켜야 되니까. 1,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는 도대체 얼마냐? 그럼 1세제곱미터. 100cm, 100cm, 100cm 세 번 곱하는 거니까 10의 6승 세제곱센티미터예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지, 그죠? 1세제곱센티미터는 그러면 1세제곱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인 거잖아요. 근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바로 1000kg per 세제곱미터가 된다는 얘기야. kg per 세제곱미터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 물의 밀도는 1000이에요. 자, 이게 그럼 질량이 되는 거고, 밀도 곱하기 부피레스가 질량, 거기다가 G, 중력가속도를 곱해주면 바로 무게가 되는 거죠. 그죠? 요만한 부피의 물의 무게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부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였냐면
2G였잖아요. 2G. 2 곱하기 9.8. 2G. 2G. 그죠? 2G. 그러니까 G가 없어지고 V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V는 로분의 2가 되겠네. 로는 1000이니까. 로는 1000이잖아요. 그죠? 1000이니까 0.002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세제곱미터. 100만을 곱하면, 그죠? 100만을 곱하면 세제곱센티미터로 나올 수 있겠지만, 단위는 다 세제곱미터로 통일시키는 게 좋은 거니까, 답은 요게 됩니다. 자, 3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3번. 자, 고리자석, 동그란 자석이라는 뜻인데, 동그란 자석이 이렇게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A하고 B하고 떨어져 있고, B하고 C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아마 서로 청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겠지. 이제 C는 이제, 바다 밑면에 밀착되어 있으니까, 밑면에 밀착되어 있다는 조건이야. 자, 여기서 이제 스몰 ABC는 자석 ABC의 윗면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자석 A의 A 부분이 N극이라면, 여기 N극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N극이라면, 자석 B의 B 부분과 C 부분은 무슨 극일까? 서로 청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N극이 있으면은, 요 아래 부분은 S극일 거고, 여기는 S극이래야 되겠죠. 서로 밀어내야 되니까. 여기는 또다시 N극이 될 거고, 여기는 또다시 N극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서로 밀어내어서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석사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화살표로 나타내 보시오. 화살표로 나타내 보자고. 자, A와 B 사이에 서로 작용 반작용, B와 C 사이에 작용 반작용, 또 하나 A와 C 사이에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A와 B의 중력, C의 중력,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자, A와 B 사이에 작용 반작용, 서로 밀어내는 거니까 A는 윗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 그죠? 자, 이걸 F1이라고 합시다. F1. A와 B 사이에. 근데 A와 B 사이 작용하는 자기력이 5N이라고 그랬으니까, 5N, 이걸 5N이라고 일단 이렇게 표시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B도 아래 방향으로 5N의 힘을 받겠지. 5N, 이것 역시 5N이 되는 거고, 그 다음 B와 C 사이에도 작용한다 그랬어. 그지? 서로 청력이지. 서로 청력이니까 C로부터 B는 위로 힘을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것도 F2라고 하고, 또 B와 C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될 거야. 네, 근데 이걸 갖다가 F2라고 하고, 이것도 F2야. 이제 F2, B와 C 사이 작용하면 7N이야, 근데 7N. B와 C 사이 7N. 자, 이거는 7N. 자, 이것도 7N. 또 있겠지, 그치? A와 C 사이에 작용해야 돼. A와 C 사이. 맨 위에와 맨 아래. 작용하지만 여기 가만히 보면은 요게 N극이 있을 때 아래가 S극. 그 다음에 이쪽에 N극이었으니까 서로 이건 잡아당겨요. 그죠? A와 C는 서로 잡아당겨야만 돼. 그죠?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B가 꼈지만 그와 별개로 A와 C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는 인력이 작용해. 서로 반대 극이 마주보는 두 면이 서로 다른 극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A와 C 사이에는 여기 인류tun이 작용한다 그랬으니까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화살표 인력 아래 방향으로 인류튼 윗방향으로 인류튼 서로 잡아당겨야 되니까 자, 이거 갖다가 F3이라고 합시다. 인류튼이에요. 역시 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여기 이제 2번, 3번 같이 풀게 되겠네. 또 힘이 있지. 중력 있을 거 아닌가. 중력을 빼면 안 되겠죠. 자, 중력. A의 중력. 그죠? A의 중력. FA. FA로 합시다. B의 중력. FB. 물론 C의 중력도 있어요. 그죠? FC. 그래서 이걸 갖다가 FA라고 하고, 중력. 이거 FB라고 하고, 이걸 FC라고 합시다. 여기는 이제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거 빨간 힘만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더불어서 이제 중력까지 같이 나타내주면 편하죠. 그럼 3번. A,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5N,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1N,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7N이라면 A와 B의 무게는 각각 얼마? FA와 FB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A만을 보면은 위로 5N의 힘을 받고 있고 5N의 힘을 받고 있고 아래로 1N의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아래로 FA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고 다른 힘 없어요. 그죠? 따라서 FA 아래로 받는 1N하고 FA를 더하면 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FA, 즉 A의 중력은 4N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B를 보면은 여기 보면 아래로 5N 받고 있는 거죠. 요거하고 위로 7N, B와 C 사이에 위로 7N 받고 있어. 그죠? 5N, 7N. 그거하고 5N 받고 있고 위로 7N, 아래로 5N 받고 있고 아래로 또 중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힘은 없어요. 그죠? 따라서 FB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아래로 FB와 5 더한 게 위로 7하고 같아야 되니까 2N이 나와야 되는 거죠. 2N. 그래서 B의 중력은 2N이 된다. 맞죠?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7N이니까 서로 밀어내니까 7N.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 밀어내는 힘으로 5N. 중력은 2N이 나온다는 거죠. 답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 관계를 잘 알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4번 같은 경우도 한번 봅시다. 4번. 말과 마차의 역설을 설명한 글이다. 그랬어요. 말이 마차를 끌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마차도 말을 잡아당기는 맞지, 그치? 자, 여기서 이제 힘을 보면은, 자, 요 힘 두 개가 나타나는데, 요 힘과 요 힘 두 개가 나타나는데, 요 두 힘은 뭐냐? 자, 요 힘은 말이 마차를 끄는 힘이기 때문에 마차가 받는 힘이에요. 그죠? 마차. 요 마차가 받는 힘이라는 얘기야, 요 마차가. 요 마차가 받는 힘이고, 자, 저 힘은 말이 받는 힘이라는 거예요, 말이. 당연히 작용과 반작용이지. 작용 반작용이에요. 서로 끌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자, 말이 마차를 끌면 작용 반작용에서 마차도 말을 잡아당긴다.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방향이 반대이고 크게 같다. 맞잖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힘의 평형 상태라니 말도 안 되죠. 요 힘은 말이 받는 힘이고 요 힘은 마차가 받는 힘인데 힘의 평이라는 얘기는 한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힘의 평형이 일어난 상태 아니에요. 알짜 힘이 0이 된 상태. 알짜임이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힘은. 그죠? 이 두 힘은 알짜임이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데 두 개를 합할 이유도 없고. 그죠? 그래서 알짜임이 0이 돼서라는 얘기도 틀린 거죠. 이것도 틀렸고 힘의 평상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차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그죠? 틀렸어요. 마차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언제 나갈 수 있나? 말이 마차. 그러니까 마차가 받는 힘이 이 힘이고 또 마차는 뒤로 마찰력을 받겠지 뭐, 그지? 면이니까. 그래도 마찰력. 다시. 마찰력을 뒤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그럼 말이 마차를 끄는 힘이 요건데,
요 마차, 그러니까 요 힘보다 크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뭐 두 힘은 뭐 등속으로 움직일 때는 두 힘은 같겠지. 그때 그 대신 요 힘은 그때는 운동 마찰력이 되겠지. 그래서 교묘하게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헷갈리게 만드는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5번.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원기둥을 탁 놓는 거지. 탁 놓으니까 요만큼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요 길이를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 요 길이. 자, 요 길이를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 요 길이를 x라고 하겠어요. x. 근데 조건이 있는데 용솔은 100g을 매달면 10cm가 늘어난다 그랬는데 g과 cm가 나오면 단위를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왜? 우리가 중력가속도 G를 이제 아까도 G를 갖다가 항상 얼마로 보이냐? 9.8m/s 제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터하고 초, 또 킬로그램하고 익숙한 어떤 단위들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g과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면 좀 어색하다. 그래서 용소를 100g을 매달면 10cm 늘어난다는 것을 이거를 갖다 이제 약간 고쳐보자. 고쳐서 그럼 1kg을 매달면 1kg의 추를 매달면 얼마큼 늘어난다? 1m 늘어난다. 1m. 이제 1kg의 추를 매달면 1m가 늘어나는. 근데 여기 보니까 x만큼 잠겼으니까 용술도 x만큼 늘어났을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x만큼 용술도 요 길이가 x만큼 늘어났을 텐데 이때 받는 탄성력은 윗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겠지 물체에 그죠? x를 미터라고 했을 때 그죠? x를 미터라고 했을 때 이 탄성력 F는 kx로 나타내지는 탄성력은 얼마큼이냐 이거죠. kx로 나타내지는 탄성력은 얼마큼이냐 이거죠. F는 kx잖아요. 탄성력. 자, 1kg 물체를 매달면 1m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k 값을 구해볼까? F는 kx 1kg. 무자니까 1kg 중 아니야. 1kg 중이면은 1g 아니야. 1g. 1g. 1g는 G는 중력가속도 있어요. 중력가속도 G. 1G는 KX, K 곱하기 1. K 곱하기 1. 그러니까 K는 G란 얘기야. K는 1G. K는 G. 9.8이라는 얘기죠. 그죠? 뉴턴 퍼 미터. 여기서는 뉴턴 퍼 미터가 되겠지. K니까. G는 9.8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9.8. 그럼 여기서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K가 G랑 같은 거니까 XG라고 볼 수 있죠. XG. 단위는 뭐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X 표시합시다. 탄성력. 그다음에 조건 2를 보면 원기둥은 높이가 20cm, 단면적은 10제곱cm니까 부피가 얼마란 얘기야, 부피가. 부피는 20 곱하기 10이니까 200 세제곱cm. 근데 세제곱미터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죠? 세제곱미터로 바꿔보면은 아까 1 세제곱cm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였으니까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라는 얘기예요, 그죠? 세제곱미터. 이게 제곱이 2 곱하기 10의 4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제곱미터가 되겠네. 자, 질량은 지금 300g이에요. 그죠? 300g. 0.3kg. 그죠? 0.3kg.
자, 그렇다는 얘기고. 자, 물의 밀도는 1g/cm/L라고 그랬는데, 좀 전 문제에서도 물의 밀도로는 1g/cm/L인데, 이거는 1000, 그죠? 1000kg/cm는 같다 그랬어. 자, 이렇게 바꾸는 다음에 한번 보자는 거야. 자, 아까 탄소량은 X치로 구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가 있겠지, 무게. 아래 방향으로 무게를 받을 거라는 거죠, 무게. 무게는 얼마가 될 것인가, 아래 방향으로 무게.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가스도, 그죠? 질량가스 0.3kg. 자, 0.3kg. 그러니까 여기다 9.8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무게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자, 이 무게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0.3g가 되는 거예요. 0.3g. 0.3g. 하나 남았죠. 부력. 자, 이것이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 밀어낸 물의 무게는 바로 잠긴 원통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잠긴 원통의 부피는 얼마냐? 잠긴 원통의 부피는 얼마냐? 자, 잠긴 원통의 부피는 얼마냐면은 단면적이 10이니까 10제곱센티미터는 몇 세제곱미터냐? 1제곱미터가 만. 자, 1제곱미터는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니까 10의 4승 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제곱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10제곱센티미터니까 이건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만큼이 바로 단면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만큼 잠겼으니까 잠긴 원통의 부피는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X가 된다는 거지. 원통의 부피. 자, 요만한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는 얼마큼이냐. 자, 여기에 부피고 물의 밀도를 얼마나 했어요? 1000의 3승. 그 다음에 중력가 속도 G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요거는 바로 부력이 되고 원통 부피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부력이 되는 거지.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부력이야. 부력을 구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10에서 없어져 똑같이 XG가 나와버려요. 부력. 그래요. 부력이 여기서 이제 받는 부력이 XG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윗방향으로 화살표로 해서 윗방향으로 XG가 또 나온다는 거야. XG. 그러니까 위로 향하는 힘, 탄성력과 부력 합쳐서 XG의 2배, EXG가 되는 거고 아래 방향으로 0.4G가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위로 향하는 EXG와 0.3G가 같은 거 아니겠어? 무게랑 같은 거니까 G가 서로 없어지고 X는 얼마 나와? X는 0.15m 나온다는 거죠. 15cm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답이 된다. 단위를 바꾸는 게 약간 귀찮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단위를 바꾸는 습관을 들이자. 그래야지만 단위에 있어서 이렇게 틀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6번이나 뭐 7번 같은 문제는 이제 해답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풀이를 보고 이제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한 번 정도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두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나타내라는 거예요. 두물체에 작용하는 거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끄는 힘이 있겠죠. 장력.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그러니까 끈이 물체 B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그러니까 물체 B가 받는 힘이 있지. 그러면 B가 끈을 잡아당기는 힘이 이제 반작용이 될 거야. 근데 그 반작용을 현재는 표시하지 않겠어요.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B에 작용하는 힘, 또 끈을 통해서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 A가 B를 잡아당겼으니까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 자, 끈을 무시한다면 이 두 힘은 작용 반작용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마찰력, B에 작용하는 마찰력, 또 뭐가 있을까요? A에 작용하는 중력, B에 작용하는 중력, 또 뭐가 있을까요? 수직항력 있겠지, 수직항력. 물론 수직항력 때문에 이 마찰력이 나타나는 거지만 A의 작용, 면이 A를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 면이 B를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 이런 정도가 있겠지. 이 수직항력에다 마찰력이 쏘급해지면은 마찰력이 나오는 거고요. 그죠? 자, 속도가 일정하게 가고 있으므로, 자, 이렇게 일정하게 가고 있으므로, 이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 이 운동 마찰, 그 물체마다 일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A 물체는 A 물체대로, B 물체는 B 물체대로 힘의 평형 상태에 있게 될 거예요. 속도가 변하는 게 아니고 일정 속도니까. 자,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냈어요. 그 종류를 말해봤어요. 자, 그럼 2번. 정지해 있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것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를까?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 운동 마찰력, 이 마찰력이 다르겠지, 마찰력이. 그죠? 정지 상태에서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은 힘을 가하면 물체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어쨌든 정지 상태에서는 이것이 운동 마찰력이 아니라 그냥 정지 마찰력이 되는 거죠. 정지 마찰력. 정지 마찰력. 정지 마찰력은 잡아당긴 만큼 생기는 마찰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힘의 평형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 3번. 물체 B가 받는 힘들을 적어보고, 물체 B가 이쪽에 있는데 받는 힘들이 뭐, 이 잡아당기는 힘, 수직항력, 중력, 마찰력 이렇게 있죠. 어떻게 평형 상태에 있는지 식으로 표현하세요. 잡아당기는 힘하고 마찰력이 서로 평형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중력과 수직항력이 서로 평형인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거고.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들을 적어보시면 되는데, 전부 다 작용 반작용이 있죠. 그죠? 그럼 여기를 다시 한번 작용 반작용 관계까지 한번 적어보면, 끈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이거다. 그러면 B가 끈을 잡아당기는 힘이 이거죠. 그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이쪽 끈이 잡아당기는 힘, B를 잡아당기는 요거. B가 끈을 잡아당기는 힘, 작용 반작용이야. 그다음 이쪽 끈이 A를 잡아당기는 힘하고 A가 끈을 잡아당기는 힘, 작용 반작용이야. 그죠? 그 다음에 A가 받는 마찰력하고 A가 지면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이 있는 거고 마찰력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이건 지면이 받는 힘이지, 그죠? 지면이 받는. 자, B의 마찰력이 있고 또 B가 지면에 작용하는 지면이 받는 마찰력, 마찰력에 대한 반작용. 그 다음에 A가 받는 중력이 있고 A와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A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마찰력, 작용 반작용. 지구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면 B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 아직 하나 남았지, 그죠? 수직항력. 자, A가 면을 누르는 힘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면이 A를 떠받치는 수직항력. 자, B가 면을 누르는 힘이 있다면 면이 B를 떠받치는 수직항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작용 반작용에 쌍이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좀 어렵다 하면은 우리가 풀이를 보면서 하나하나 뜯어보길 바래요. 그 힘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잡는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자, 뭐 이거는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1번. 중력가속도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겠어요. 전체 중력가속도가 뭐 오른쪽 표와 같다. 중력가속도는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R제곱분의 GM으로. 표면의 중력가속도에 물론 표면. 그래서 이제 전체 표면이라고 해야 돼, 사실은. 전체 표면의 중력가속도. 그럼 화성에서 질량 5kg의 물체 무게는 몇 녀석이에요? 무게는 어떻게 구했어?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하면 무게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질량. 화성이니까 질량 변동이 없죠. 그죠? 질량은 물체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5 곱하기 화성에서의 중력가속도 3.7이야. 3.7 하면 뉴턴이 나타나는 거야. 15 곱하기 18.5가 되나요? 18.5 뉴턴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라면 무게가 된다는 거. 무게는 중력이에요. 그죠? 무게는 중력이야. 힘이고. 무게는 중력이며 이건 힘이다. 힘의 영역에 속한다. 자, 2번 같은 물체를 고무줄에 질량 5kg의 물체겠죠? 그런가요? 그건 아니네. 같은 물체를 고무줄에 매달았을 때 지구에서 6cm 늘어났다면 달에서는 뭐 당연히 1cm 늘어나겠죠. 그죠? 중력가속도가 여기 중력가속도가 지구의 6분의 1이니까 힘도 6분의 1이 될 거고 탄소력도 6분의 1이 될 거고 따라서 1cm 늘어나게 되겠지. 자, 같은 높이에서 물체를 놓으면 어느 조체가 가장 늦게 지면에 떨어지는가? 변이는 그죠? 변이는 VOT 더하기 자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전체를 물체를 놓는 경우는 자유낙하 운동이고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이가 h라면 h만큼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과 높이와의 관계는 2분의 1 gt의 제곱이다. 자유낙하 운동에서. 우리가 공부한 적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h가 같은 높이니까 h가 같을 때 중력 가속도가 클수록 시간은 어때요? 조금 걸리겠지. 그죠? 중력 가속도가 작을수록 시간을 많이 걸려.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작은 것일수록 많이 가장 늦게 떨어지는 거니까 달이죠, 달. 그죠? 이 공식 많이 쓰죠. 그죠? 떨어지는 시간은 루트 g분의 2h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g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은 작아지게 돼 있지.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림같이 질량 예민 사람이 라지 M의 판자 위에서 도래를 통해 끈을 T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고 도로래에 뭐 지금 마찰은 무시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볼 것은 자, 이 사람이 끈을 T의 힘으로 잡아당겼다는 얘기는 자기도 T의 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T의 힘을 위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 이거는 사람이 받는 힘이야, 그죠? 자, 이 T는 엄격히 말하면 끈이 받는 힘이에요, 그죠? 끈, 요 끈을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자기가 끈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순간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윗방향으로 T의 힘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mg가 있고 mg가 저기 무게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사람이 판자에 작용하는 힘과 판자가 지면에 작용하는 힘. 이 판자가 지면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배울까요? 이걸 먼저 배울까요? 자, 사람 한번 봅시다. 사람을 보면은 위로 T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사람만 보면 이렇게 판자가 있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로 T의 힘을 받는 거예요. T. 근데 아래 방향으로 뭘 받아요? 아래 방향으로. 아래 방향 중력 mg를 받겠지. 그죠? 방향 중력 mg를 받겠지. 그 다음에 또 무슨 힘을 받고 있을까? 수직항을 받고 있지 않나? 면하고 물체 사이를 항상 서로 주고받는 힘인데 누르는 힘만큼 자기는 수직항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수직항력 n을 받고 있겠지. n. 그지?
요 N이라고 하는 게 요 사람과 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왜? 사람 판자를 누르는 힘하고 사람이 판자를 누르는 힘하고 자 이렇게 누르는 힘하고 요 N은 같은 거니까 그죠? 작용 반작용으로. 그래서 사람과 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요 N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N 플러스 T는 그죠? N 플러스 T는 mg랑 같은 거잖아. 위로 작용하는 힘들의 합력과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같아야지만 크기로 봤을 때 평형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게 mg. 따라서 사람과 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N은 mg 빼기 t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게 이제 사람이 판자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판자에 작용하는 힘은 판자가 사람에 작용하는 힘과 같다. 그런 개념에서 수직 항력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자가 지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한다. 이건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역시 마찬가지로 힘의 평형의 개념을 써봅시다. 자, 요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겠어요. 자, 요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겠어요. 그럼 위로 T가 작용하고 아래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 아래 방향으로는 당연히 mg와 mg 두 개의 무게가 작용하겠지, 그죠? mg 더하기 mg 더하기 라지 mg가 작용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판자가 있으니까 판자가 또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위로 향하는 수직 항력을 받게 되겠지. 자, 위로 향하는 수직 항력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T를 봤는데, 이쪽 끈이 또 있잖아요. 이쪽 끈. 이쪽 끈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래 방향으로 장력 T가 또 나타난다면, 이 끈은 이쪽을 또 T의 힘으로 잡아당긴다. 끈이 두 개다. 이게 끈이 두 개면, 끈 하나당 장력 T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위로 작용하는 힘은 요 T하고 N이 있고, 아래로 작용하는 하느님은 mg 더하기 mg가 있고 이때 판자가 지면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n과 크게 같다 그랬죠. 판자가 지면을 누르는 힘하고 요거는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n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n. 이쪽은 그냥 n1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그냥 n이라고 합시다. 그럼 위로 향하는 게 2t 더하기 n이 될 거고 아래로 향하는 것은 m 플러스 mg 그죠? mg 더하기 mg 그러니까 m 플러스 m의 가로 닫고 g가 될 거니까 당연히 n을 구해주면 그죠? n을 구해주면은 m 플러스 라지 m의 g에서 빼기 2t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판자가 지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t가 두 개 나타난다는 사실. 그럼 2번 판자가 지면에서 떨어지도록 t를 증가시켜 판자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힘 T를 mmg로 표시하시고 했는데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니까 지면에 떨어지면 뭐가 없어지느냐면 수직항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즉 판자와 지면 사이에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수직항력이 당연히 없어지게 떠받치는 힘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죠? 떨어졌는데 따라서 m 더하기 m의 가로 닫고 g 빼기 2t는 바로 수직항력인데 이게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를 구해주면은 2분의 m 플러스 m의 g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작용 반작의 관계를 잘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것처럼 평형과 작용 반작용 두 개를 잘 적용시키는 문제들이 바로 이 역학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18번 문제. 단계적 문제 해결형. 자, 그림과 같이 경사각 30도의 빗면을 따라서 무게 50N의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여기서 일정한 속도. 여기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 이건 힘의 평형이라는 얘기지, 그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어. 무게가 50N이다. 그러면은 어떤 힘인 거예요? 여기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50N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 힘이 변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50N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설명 중 옳은 것만은 임대로 고르시오 이제 했는데 한번 골라보면 50N. 물체가 빗면으로부터 받은 마찰력 25N이다. 자, 일정한 속도니까 힘의 평형이에요. 자, 이게 30도니까 자, 이걸 나눠주잖아, 항상. 그죠? 이걸 나눠주면 자, 이걸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나눠주죠, 그죠? 이렇게 나눠주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요 힘이 나오고 요 힘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눠서 항상 생각을 하라. 빗면에서는 요각이 30도니까 요각이 30도에 그죠? 30도에 이제 30도. 그럼 이거는 mg 사인 세타가 되고 그죠? 이거는 이제 무게의 사인 세타가 되고 자, 요 힘은 50에 사인 30도가 되고 요 힘은 사인 30도 요 힘은 그죠? 자, 그다음 요 파라님은 50에 코사인 세타가 되죠? 50에 코사인 30도가 된다. 50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25 루트 3이 될 거고요. 루트 3 뉴턴이 될 거고. 근데 요 힘은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25 뉴턴이 되는 거예요. 자, 빗면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속도가 일정한 속도,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빗면 방향으로. 그러니까 빗면 윗방향으로 어떤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마찰력이 필요한 거지, 그지? 이 마찰력이 얼마? 요 힘과 똑같아야지. 요 힘과 힘이 똑같아야지, 그지? 그래서 25 뉴턴. 요 일에. 힘이 25 뉴턴, 25 뉴턴의 마찰력이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인과 요인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물체가 빗면으로부터 받는 마찰력이 25 뉴턴이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자, 물체를 빗면 윗방향으로 등속도로 밀어 올리려면 50 뉴턴의 힘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자, 요것을 풀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25 뉴턴이라고 하는 마찰력의 속성. 현재는 운동 마찰력이지, 그죠? 자, 빗면과 물체 사이 운동 마찰력은 변동하지 않는다. 물체가 위로 올라갈 때에도 25 뉴턴의 힘이 필요하다.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자, 빗면이 이렇게 있을 때, 물체가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얘를 갖다 그런데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고 싶다는 얘기야. 그때 요 힘이 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힘은 당연히 무게의 빗면 방향의 분력이니까, 자, 이쪽 방향으로 25 뉴턴의 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거고. 근데 마찰력이 반대 방향, 운동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마찰력도 이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과 크기가 똑같으니까 25 뉴턴. 그런데 이쪽으로 등속으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뉴턴의 힘이 있어야지만 힘의 평형 상태에서 등속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 맞다는 거죠. 둘 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그림처럼 경사각이 30도의 빗면을 따라 100N의 물체를 등속으로 밀어 올리는데 최소 110N의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100N의 무게가 100N일 때 빗면 아래 방향으로는 얼마의 힘이 작용하느냐?
mg 사인 30도, 30도니까 mg 사인 30도, 50N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등속으로 밀어 올리니까 이제 힘이 평형이고 무게가 100N이고 최소 120N의 힘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얼마 힘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쪽 방향으로 120N의 힘으로 끌어올려야지 겨우 올라간다. 등속으로. 이게 평형이죠. 등속이니까 이 평이 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이 반대 방향으로 얼마 힘이 더 필요하냐면 70N의 힘이 더 필요한 건데 그럼 이 힘은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마찰력이 된다는 거죠. 운동 중이니까 운동 마찰력이겠지. 마찰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체를 따라 빗면을 따라 등속으로 밀어내리는 데에는 또 얼마나 힘이 밀어내리는. 면이 만약 이렇게 있다 이거야.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역시 100N의 물체야. 얘를 갖다 이제 아래로 밀어내려야 돼. 근데 빗면 방향 무게 때문에 생기는 50N의 힘은 변동이 없고. 자 이걸 갖다 이제 아래 방향으로 이제 운동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니까 마찰력은 이제는 반대로 작용할 거 아닌가. 근데 마찰력은 어때요? 아까 70N이었고 이건 변동이 없지 운동 마찰력이니까 이쪽으로 70N의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물체를 아래로 밀어내리려면 이렇게 밀어내리려면 이쪽으로 최소한 20N의 힘이 필요하겠지. 그래야지 이 힘과 힘들이 평형을 이루니까. 그래서 답은 20N이 되는 거예요. 20N. 뭐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 다 물어봅시다. 역시 뭐 힘의 평형 뭐 이런 거죠. 45도인 빗면 위에 무게 100N의 물체를 놓고 고정도를 통하여 수평 방향으로 FM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이거죠. 경사면의 마찰과 둘의 마찰은 가깝다고 가정하자. 경사면과 끈이 세타이네. 세타를 이룰 때 힘 F와 장력 T를 각 세타식으로 표현하시오. 여기서 힘 F가 있고 장력 T가 있는데 두 개는 어떨까요? 이게 마찰이 없으니까 당연히 F는 T야. 그죠? 크기가 T라는 얘기야, 크기. 크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장력이니까. 자, F는 T인데 그러면 T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100N의 물체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N의 물체 무게가 100N이라면 무게 100N이라면 빗면 아래 방향으로 얼마의 힘? 100 사인 45도 그죠? 100 사인 45도. 100 사인 45도. 사인 45도 루트 2분의 루트 2니까 50 루트 2, 50 루트 2 뉴턴만큼의 힘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게 때문에. 항상 그죠? 수직항력 이쪽으로 향하는 이쪽으로 향하는 수직항력은 얼마냐? 이쪽으로 향하는 힘은 100의 코사인 45도 그죠? 이거는 100의 코사인 45도. 100의 코사인 45도. 근데 45도 뭐 45도는 사인 45도나 사인 코사인 45도 똑같으니까 똑같이 50 루트 2 뉴턴으로 요 힘은 바로 이제 물체가 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돼. 물체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수직으로 누르는 힘. 그게 되는 거죠. 자, 요 두 힘이 이제 무게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장력 T가 있는데 T가 이제 이 경사면과 세타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장력 T가 이제 경사면이 이렇게 있고 경사면이 이렇게 있고 장력 T가 이제 이렇게 장력 T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거의 경사면 방향의 힘이 얼마큼 되느냐. 자, 경사면 방향의 힘이 얼마큼 되느냐. 자, 요임이죠, 요임. 자, 여기 세타로 했잖아요. 여기 세타. 그 다음에 경사면 방향이 이렇게
경사면과 수직을 이루는 방향의 힘은 또 얼마냐? 여기 t니까 이거는 t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t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이건 t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되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힘이 장력 t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t 코사인 세타하고 여기 빗변 아래 방향의 50 루트 무게 때문에 나타나는 50 루트 2 뉴턴하고 t의 코사인 세타 같으면 평행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F와 T는 같고 세타식으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요 경사면 방향에서 평형을 이룰 때 어떻게 표시되냐? T 코사인 세타는 그죠? T 코사인 세타는 50 루트 2다. 그래서 T는 뭐가 되느냐? T는 F는 T인데 둘 다 똑같이 코사인 세타분의 50 루트 2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경사면과 끈이 각 세타를 이룰 때, 이 세타 똑같이 이룰 때 수직항력을 표시하려 했는데,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면이 물질을 떠받치는, 수직 방향으로 떠받치는 요 힘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만큼 n이 나타나느냐? 하여튼 추가 면을 누르는 이만큼 나타나겠죠, 누르는 이.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자, 이렇게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뭉쳐 있을 때, 누르는 힘이 이쪽으로 현재 얼마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무게 때문에 얼마다? 50 루트 2가 나타나죠. 요 힘, 그죠? 요 힘으로 수직 방향으로 50 루트 2가 나타나. 50 루트 2. 그죠? D 사인 세타가 이제 사실은 빗면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빗면 수직 윗방향. 그다음 이쪽 방향으로 이제 수직 항력이 작용할 건데, 요 n이 얼마냐, 이거요. 그러니까 t 사인 세타랑 n을 더하면 이게 나오는 거지. 힘평이가 크기만 봤을 때, 그지? 그래서 t 사인 세타, t 사인 세타 더하기 n을 하면 50 루트 2 뉴턴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t가 코사인 세타가 50 루트이니까, 자, 그러니까 요 t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자, 요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타분의, 그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50 루트 2 더하기 n은, 그지? 더하기 n은 50 루트 2가 되는 거죠. 여기 탄젠트 세타란 말이죠. 여기 탄젠트 세타, 그지?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n은 50 루트 2, 50 루트 2 탄젠트 세타. 50 루트에서 빼기 50 루트 2 탄젠트 세타가 되겠지. 탄젠트 세타. 맞죠, 그죠? 그래서 n을 저렇게 이제 세타의 식으로 표시할 수 있었고, 자, 실을 잡아당기면 물체가 빗면이 분리되는 순간의 세타는 얼마냐, 이거. 자, 여기서 실을 잡아당기면 점점 끌려가다가 여기 딱 분리될 수 있겠지. 그때 세타는 몇 도일 때 분리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리된다라는 어떤 문제들은 항상 수직 항력을 0으로 놔주면 되는 거예요. 면과 물체가 붙어 있지 않게 되면 수직 항력도 0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0이야. 요 n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n이 0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분리되는 순간은 n은 0이므로, 여기서 보니까 탄젠트 세타가 1인 케이스예요. 그죠? 1인 케이스예요. 탄젠트 세타가 1이려면 세타는 또 45도가 되는 거죠. 45도. 45도일 때 탄젠트 세타는 1입니다. 그래서 물체 요 수직 항력에 관련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자, 빗면에서 이렇게 힘을 두 개씩으로 나누어서 면을 누르는 힘, 또는 면의 수직인 힘과 빗면 방향의 힘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쪽에서도 나눴고 이쪽에서도 나눴단 말이야.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야. 빗면 문제를 풀 때는 꼭 그게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평형으로 풀 수가 있는 거고요. (21번) 같은 문제는 또 어떻게 볼까요? 21번. 질량 5kg 물체가 마찰이 없는 빗면에 놓여 있는데, 이게 3대4. 이게 5겠네, 그럼. 빗면과 물체 사이의 최대역지 마찰력이 9.8 뉴턴일 때, 9.8 뉴턴의 힘으로 끌면 움직인다는 뜻이고, 물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물체 A의 질량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 A가 너무 가벼우면 물체는 아래로 갈 것이고, 그지? 물체 A가 너무 무거우면 위로 끌려올 거니까 그 사이에 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5kg 물체는 이제 지가 9.8이라 했으니까, 9.8이라 했으니까, 이쪽으로, 이거는 뭐, 반대로, 이쪽 방향 힘만 구해주면 돼요. 그죠? 49, 3대4 되고. 그러니까 49, mg. 그러니까 mg, 여기 세타라면, 이렇게 세타라면, mg 사인 세타 힘으로 아래로 잡아당겨지는 힘이 작용하는 거고, 이쪽으로는 당연히 이거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당연히 mg의 그 장력이 발생하겠지. m이 똑같으니까, m 프라임을 합시다. 프라임지. m 프라임의 이제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mg 사인 세타는 얼마냐면, 저게 49니까, 49 사인 세타고요. 49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근데 이게 5니까, 요 길이가, 여기부터까지가 5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49 곱하기 5분의 3이 된다는 거. 그냥 9.8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9.8 곱하기 3. 그래서 9.8 곱하기 3을 하면 29.4? 29.4 뉴턴이 되는 거예요. 뉴턴하면 나중에 9.8로 나눠서 뭐 질량을 구해야 되는 불편은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29.4 뉴턴인데 이것이 이제 아래로 끌려갈 경우, 아래 방향으로 끌려갈 경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할 경우. 제동지 마찰력이 9.8 뉴턴이니까 아래로 내려갈 때는 9.8 뉴턴, 이쪽으로 9.8 뉴턴의 최대조지 마찰력을 이겨내야만 돼요. 그죠? 여기 M 프라임 G가 있고. 그래서 29.4라는 게 그때는 29.4라고 하는 그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게 M 프라임 G하고 9.8을 더해주는 이런 평형 상태, 이런 평형 상태가 유지돼야 돼. 그러니까 M 프라임 G가 나타나지, 그지? M 프라임 G 지금 9.8이니까 여기는 3이 되고 9.8, 19.6은 그지? 19.6은 M 프라임 곱하기 9.8이니까 M 프라임은 당연히 2kg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kg일 때는 얘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끌려 내려가지 않을 최소한의 질량이 되는 거고, 물체가 윗방향으로 간다 합시다. 윗방향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물체가 윗방향으로 가는 경우, 윗방향. 그러면 이때는 최대역지 마찰력이 이쪽으로 작용한 거, 요걸 이겨내야 돼, 그죠? 뉴턴이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요거 29.4N은 무게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항상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M'G라고 하는 게 M'G라고 하는 게 이 두 개를 이겨내야만 돼요. 그래서 M'G는 29.4 더하기 9.8 29.4 더하기 9.8 해보세요. 그래서 이 M'을 구하면 그러므로 M' 그때 M'은 당연히 G 9.8로 나눠지니까 3 더하기 4k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M'은 2kg에서 4kg 사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 사이에서는 이 물체는 위로도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도 내려가지 않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4kg, 최소 2kg이다. 자, 이런 문제들도 이제 풀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힘의 평형 관계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이런 문제들은 장력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평형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24번. 24번을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풀어보겠어요. 자, 그림같이 지면 위에 눕혀놓은 두 개의 반원, 반원 기둥. AB는 반원이고, 기둥이에요, 기둥. 저 끝까지 구가 아니야. 반원 기둥 AB 위에, 반원 기둥 AB 위에 같은 반경이 똑같다는 얘기지. 원기둥 C가 놓인 채 평형을 이루고 있다. 원기둥 C의 질량은 M이고, 반원기둥 AB와 원기둥 C는 같은 재질로 되어 있으며 밀도는 균일하다. 그렇게 답하시오 그랬어요. 자, 원기둥 C의 작용하는 힘을 모두 표시하고 그 크기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일단 아래 방향으로 mg가, 그죠? 아래 방향으로 mg라고 하는 힘이 두 개니까, 그죠? mg가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로부터 받치는 힘이, 그죠? 수직항력이 작용하겠지. A와 C가 서로 접촉해 있으니까 저쪽 면에서 A로부터 힘을 받겠지. 자, A로부터 받는 힘이 접촉면이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가운데를 이어주면, 손으로 해야 되겠다. 손으로 하면, 가운데를 딱 이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도 가운데를 이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그죠? 자, 이거 정삼각형. 그래서 받는 힘이 바로 C가 A로부터는 이만한 힘을 또 받게 됩니다. C가 A로부터 이만한 힘을 받게 됩니다. 이걸 갖다 이제 약간 옮깁시다. 자, C가 중력을 받게 되고, 그죠? A로부터 이런 힘을 받게 되고, B로부터 이런 힘을 받게 돼서 힘의 평형 상태인 거죠. 이때 힘의 방향은 다시 색깔. 힘의 방향은 여기를 그래서 이었을 때가 정사각형이 돼요. 그래서 이 세 힘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다 120도예요. 그죠? 각자. 맞나요? 자, 여기서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30도. 정사각형이 아니네. 그죠? 정사각형이 아니고 60도니까
유힘의 크기가 얼마다? mg. mg. 그 다음에 요 사이가 60도니까. 요 사이가 60도. 그죠? 요 사이가 60도니까,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요게 나와, mg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합쳐서 mg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거 하나의 크기, 요 서비스 여기 30도니까, 선을 그어보면, 요 하나의 크기, 여기 30, 요 사이가 30도니까, 요게, 얘 코사인 30도, 요 F라고 하죠. 요 힘의 크기를 F라고 하고, 두 개 크기 같겠지. 자, F의 코사인 30도. 그게 두 개. 그러니까 EF의 코사인 30도. 이것이 mg를 갖다 그러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죠? F 코사인 30도는 mg가 되는 거다. 그래서 F는 코사인 30도가 다시 F의 루트 3이죠, 그죠? F의 루트 3은 mg가 되는 거고, F는 루트 3분의 mg가 되는 거죠. 3분의 루트 3 mg. 크기를 갖다. 그래서 이것도 3분의 루트 3 mg. 이것도 3분의 루트 3 mg가 되겠죠. 이렇게. 자, 평형 상태를, 그렇다면 2번.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반원 기둥과 지면사의 정지 마찰 개수를 구하세요. 요 반원 기둥, 요 사이, 요 면이란 얘기예요. 그죠? 요 면에서의 정지 마찰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수직항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직항력. 자, 수직항력은 얼마쯤 있겠느냐. 일단 무게가 얼마일까요? 무게가. 반원 하나당 무게. 2분의 m이겠지, 그죠? 하나의 무게는 2분의 m이니까. 자, 아래 방향으로 2분의 mg. 2분의 mg가 이제 작용하고 있을 거고. 무게요. 그 다음에 C로부터 받는 요 힘이 작용하겠지. C로부터 받는 요거랑 크게 같은 힘. 자, C로부터 받는 요 힘과 크게 같은 힘, 요 힘과 크게 같은 힘을 C로부터 A가 받고 있는 거예요. 30도 되는 방향으로. 그 크기가 3분의 루트 3 mg라고 했잖아요. 그죠? 3분의 루트 3 mg. 그러니까 요각은 똑같이 30도니까 요 힘이 빗면을 수직으로 눌러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힘에 대한 요 힘에 대한 요 성분을 구해야 되겠죠. 요 성분. 그죠? 성분. 자, 요 성분을 구하면 요 성분이 얼마냐 하면 요게 얼마냐 하면 요거는 3분의 루트 3 mg에 3분의 루트 3 mg에 코사인 30도, 30도니까 여기 그죠? 30도니까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또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 그래서 2분의 1 mg가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분의 1, 2분의 루트 3.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2분의 mg에다가
또 2분의 mg가 발생을 한다는 거야. 또 2분의 mg. 그래서 전체적으로 A가 면을 누르는 힘이 2분의 mg 더하기 2분의 mg니까 mg. 자, A가 면을 누르는 힘이 똑같이 mg만한 힘으로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게 수직항력이라는 얘기지. 이게 수직항력, 그죠? 수직항력 똑같다. 근데 이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이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요 힘, 이 루트 4 mg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빗면 수직으로 누르는 힘으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힘이 하나가 더 있지. 힘이 하나가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작용하는. 이거는 바로 이제 A가 미끄러지려는 힘이 되겠지. 요 힘은 바로 얼마큼이냐면, 이 힘은 사인 30도, 그죠? 요거는 바로 3분의 루트 3지. 요 힘에 사인 30도. 그러니까 3분의 루트 3 mg에 사인 30도. 요 힘에 대한 분력이야. 2분의 1 곱해주면은, 2분의 1 곱해주면은 6분의 루트 3 mg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힘은 뭐냐? 요 반원이 왼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려는 힘이야. 그것이 이제 이쪽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그죠? 이쪽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하고 평형을 이루어야지 미끄러지지 않겠지. 근데 이 마찰력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마찰력은 바로 이 수직항력에다 정지마찰 개수를 곱한 거잖아요. 그죠? 최대 정지마찰력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결국 뭐 어떤 상태가 유지되느냐 하면은 어떤 평형이 일어나야 되느냐. A가 미끄러지려는 힘하고 마찰력이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때 정지마찰 개수를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6분의 루트 3 mg하고 뮤 곱하기 n이 같아야 되는데 뮤 곱하기 mg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mg가 서로 없어지면 뮤 마찰 개수는 6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거야. 맞죠, 그죠? 자, 그 마지막으로 3번은 화살표 방향으로 F에 가해지면서 발원 기둥을 제거해도 평형 구조를 유지하였다. 이때 가해진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는데요. 이건 C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을 구해주면 되겠지. C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 자, C에 작용하는 아래 방향으로는 mg가 있고, 아래 방향으로 mg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여기에 자, 여기에서 30도 방향으로 얼마 있었어요? 아까? 3분의 루트 4mg가 있었지, 그제? 루트 3분의 mg, 3분의 루트 4. 그리고 f를 갖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한다는 거죠, 그죠? 이 세미 평형을 이루면 된다는 거야. 자, 요거는 30도예요, 그죠? 요거는 저 위에서도 했다시피 요거는 30도야. 30도. 그럼 평형이면 3분의 루트 3 mg에
사인 30도, 그죠? 이쪽으로 나타나는 사인 30도 요거. 자, 요임은 3분의 루트 4 mj 사인 30도 아니겠어요? 그죠? 사인 30도하고 f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평형을 이루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3분의 루트 3 mg 곱하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f는 6분의 루트 3 mg가 된다. 6분의 루트 3이 자꾸 나오네요. 자, 뭐 혹시 오류가 있으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강의를 해주겠어요.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